안녕하세요. 토킹 닥터스 토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약물 시리즈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의력 결핍, 가행행동장애, ADHD에 대해서 다루었던 영상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ADHD 치료제인 콘서타라는 약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약은 성분명이 메틸페니데이트예요. 정신자극제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 이제 뇌에는 도파민 혹은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있는데요. 이 신경전달 물질들을 특정 뇌 부위에서 증가를 시킴으로써 집중력이나 판단력이 좀 향상이 되고 과잉행동이나 산만함이 줄어들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콘서타라는 게 이제 상품명이고 메틸페니데이트라는 게 성분명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마시는 보리차가 성분 자체는 보리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보리차들은 하늘보리도 있고 블랙보리도 있고 여러 가지의 보리차의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상품명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 메틸페니데이트도 그 자체가 성분명이고 이 약에 대한 상품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페니드, 페로스핀, 콘서타, 메디키넷, 메타데이트, 비스펜틴 등이 있는데요. 메틸페니데이트는 다른 약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우리 몸에 작용하는 시간에 따라서 지속 기간에 따라서 상품명이 달라요. 뭐 페니드와 페로스핀은 속방형 제제라고 불려서 약효 지속 기간이 4시간 전후로 되게 짧아요. 예전에는 이 약들이 되게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요. 약효 지속 기간이 짧다 보니까 자주 좀 복용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약을 많이 먹어서 오히려 용량을 너무 초과해서 먹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것을 보완하는 장용성 서방형 제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메디키넷, 메타데이트 이 약들은 지속 기간이 8시간 전후고 비스펜틴은 10시간 전후, 콘서타라는 약은 12시간 전후예요. 그래서 이 약들은 이 위에서 위산에 의해서 그 약효가 방해를 받지 않고 서서히 이제 작용을 하게 돼서 장에서 대부분 이제 용출이 된다라고 해서 장용성 서방형 제제라고 알려져 있어요. 미취학 아동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지속 기간이 8시간 전후인 메디키넷이나 메타데이트를 복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은 사실은 지속 기간이 좀 긴 콘서타를 가장 많이 복용을 하게 되죠. 콘서타 같은 경우는 복용하고 나서 한 6시간 정도가 지나면 농도가 이제 최대치로 올라갔다가 서서히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고 메디키넷이나 메타데이트는 4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지나면 농도가 최대치로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면 지속시간이 긴 약인 콘서타는 하루에 한 번만 복용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콘서타는 보통 하루에 한 번 복용을 하고 메디키넷이나 메타데이트는 상황에 따라서 하루에 2번 정도를 복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그 ADHD 영상에서 잠깐 메틸페니데이트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아무래도 각성제이기 때문에 또 잠이 잘 안 올 수도 있고 또 식욕을 조절하는 내 부위에도 이 약은 작용을 해서 식욕이 저하되고 구역감이나 구토가 있을 수 있다고 하셨었어요. 혹시 그 외에는 또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들이 사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작용들인데요. 식욕이 떨어져서 밥을 잘 못 먹다 보니까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어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장이 좀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방학 기간이나 주말에는 잠깐 투약을 멈추거나 아니면 식욕촉진제 같은 것을 같이 복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6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은 아직 그 안정성이 확립이 되지 않아서 약을 복용하지 않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메틸페니데이트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신경전달 물질은 우리 몸에서 이제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이 많아지면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막 심장이 두근거린다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혈압이나 심박의 변화가 생길 수 있고 두통이나 부통이 생기거나 땀이 되게 많이 난다. 그리고 입이 건조해지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안절부절 못하거나 불안이 생기고 신경이 과민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원래 이제 불안장애나 강박장애가 있었던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하면서 투약을 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약 자체가 사실 틱을 만들지는 않지만 원래 틱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관찰을 하면서 투약을 하게 돼요. 예전에 그 일할 때 가끔 보면은 오히려 그 ADHD 약을 먹고 더 우울해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셨던 걸 기억을 해요. 실제로 이게 항우울제 치료에 반응이 없는 우울증에도 치료약으로 쓰인다고 알려져 있는데 왜 그럴까 좀 궁금했었거든요. 맞아요.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우선은 이제 과잉행동이나 산만함이 있었던 아이들이
사실 계속 움직이고 막 가만히 있지 못하다가 이게 좀 조절이 되면 행동이 좀 차분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아이가 좀 우울하다 아니면 활발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기분 자체가 막 우울해진다기보다는 그냥 과한 행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콘서타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첫날 약을 먹으면 도파민 농도가 첫 번째 피크를 이렇게 치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조금 줄어들다가 두 번째 날 약을 먹으면 또 두 번째 피크를 쳐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가 결국에는 우리 혈중에서 증가된 그 도파민 농도가 안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시간이 한 3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그 초반에 간헐적으로 좀 우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도파민의 농도가 혈중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그러면 그 안정화가 되기까지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신다고 하셨는데 그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는 좀 우울감이나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줄어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우리가 우울감을 조금 덜해주기 위해서 자주 조금 뵙거나 아니면 다른 약을 같이 드리거나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 메틸페니데이트를 복용할 때 뭐 내과적인 질환이 있는 분들이 조심해야 되거나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 약 자체가 사실 고혈압을 만들지는 않지만 보통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이 원래 있었던 분들한테 있어서는 심장에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심전도라든지 아니면 혈압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면서 주의를 기울여서 투약을 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간질 발작 병력이 있거나 치료 중인 분들은 이 약이 간질 발작의 역치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용량을 이제 저용량으로 조절해서 먹거나 항경련제를 같이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비염 치료제, 천식 치료제, 항응고제 중에서도 와파린 같은 약을 같이 복용하면 서로 그 농도를 좀 증가시킬 수 있어서 주의를 해서 복용해야 됩니다. 만약이라도 이런 약을 먹고 있다면 주치 선생님이랑 꼭 잘 상의해서 용량을 조절하셔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아이들이 많이 이제 복용을 하고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복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중독성, 의존성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그 ADHD 영상 댓글에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ADHD 진단을 받고 3, 4년 정도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면 중독이 되는지 물어보는 분도 계셨었거든요. 아무래도 메틸페니데이트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고 각성제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약은 중독성이나 의존성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특히나 이제 약을 계속 먹다가 하루 안 먹으면 기분이 되게 처지는 것 같고 힘도 없고 되게 나른한 것 같고 집중도 너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메틸페니데이트는 이런 심리적인 의존성이 사실은 가장 크고 신체적인 의존성은 적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예전에 ADHD 치료제로 사용이 됐었고 현재도 이제 미국에서는 계속 사용이 되고 있는 암페타민이라는 약보다는 상대적으로 중독성은 거의 없고 구강제제이기 때문에 막 흡입제나 아니면 주사제랑은 달리 급격하게 기분 상승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어서 여러 논문들에서는 사실은 중독성이나 의존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고되고 있어요. 사실 뭐 카페인이나 그러니까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도 사실 중독성이나 의존성이 어느 정도 있는데 합법적으로 우리가 먹고 있는 것처럼 이 약도 용량을 잘 조절하고 전문의와 상의해서 처방에 맞게 복용을 하면 그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3, 4년, 5, 6년 이렇게 복용을 한다고 뭐 중독성이 더 심하게 올라가고 막 이런 거는 아니겠네요? 네, 맞아요. 보통 그런 복용 기간이나 그 용량은 어떻게 조절을 하나요?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메틸페니데이트도 다른 정신과 약물이랑 되게 비슷하게 소량의 용량부터 시작을 해서 보통 본인의 체중 1kg당 1mg 정도를 적정 용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증량을 하면서 이제 추이를 보고 유지 용량을 정하게 되는데요. 콘서타 같은 경우는 최대 72mg까지 그리고 메디키넷이나 메타데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은 최대 80mg, 6세 이상의 소아청소년들은 최대 60mg까지 투약을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요. 투약을 시작하고 나서 적어도 한 1년 정도의 복용 기간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간격으로 검사 같은 거를 하면서 이제 치료 효과를 계속 평가를 해서 투약을 감량할지 아니면 유지할지 뭐 아니면 증량을 할지를 정하게 되죠. 그러면 왜 적어도 1년 이상의 그런 복용 기간을 가져야 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많은 연구 논문들에서
1년 정도 이상의 치료 기간을 가진 경우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약을 먹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치료 효과가 나타났다는 보고들이 있거든요. 또 이제 ADHD 환자들에서 보이는 기저핵 아니면 전두엽이라는 이제 뇌 구조에 기능의 이상이 아니면 기능 저하가 있는데 투약을 그 정도 한 이후에는 그게 다 개선이 되어서 영구적으로 뇌 기능 향상에 이제 도움이 된다고 보고된 것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한동안 이 메틸페니데이트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저도 좀 먹어보고 싶었었는데 그 ADHD로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 약을 먹으면 실제로 집중이 잘 되고 각성이 되는 효과가 있나요? 이 약은 도파민 아니면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잡아줘서 결국은 증상이 좋아지게 해주는 건데 증상이 없거나 아니면 도파민의 균형이 되게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이 약을 먹게 되면 아주 경미한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아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고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오히려 뇌에서 더 과해져서 집중력이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막 안절부절 못하거나 되게 불안해하거나 정말 심한 경우는 뭐 환청이라든지 환시 같은 이런 환각 증상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실 도파민은 우리 뇌에서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고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의랑 상의해서 개인에게 맞는 용량을 찾아서 복용을 해야 되고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는 다른 의도로 그냥 약을 오남용하게 되면 몸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건 당연히 피해 주셔야겠죠. 네, 오늘은 메틸페니데이트 대표적인 약으로 이제 콘서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먹는 약은 내가 잘 알고 본인에게 맞는 용량, 복용 기간, 투약 중단 등에 대해서도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결정을 하는 게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다른 많은 유익한 영상들 접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도킹은 여기까지 토닥입니다. 감사합니다.